나스닥, 외국인, 환율 이런 부분이 제일 좀 크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악재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튼저튼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12월 9일 저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올해는 굉장히 강했는데 비상사태가 다시 왔다. 대표님. 라이씨. 네, 대표님. 오늘 장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늘 장은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다 스텝하고 연구원이 같이 이제 휴가를 가기로 원래 하고는 있지만, 올해부터는 특히 뭐 연휴가 없는 달은 이렇게 하루씩 또 같이 쉬기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이 휴가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심지어는 뭐 그 전 목요일도 빠졌었으니까 목요일부터 하면은 3일 연속 빠졌고요. 거래소 지수가 목요일 날 1.39, 금요일 날 1.89, 오늘 딱 3%에서 1.39, 1.89, 3% 하면 단리로만 합쳐도 6%가 넘고요. 복리로 치면 한 7% 정도 가깝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 이게 매달 말일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2월 달에도 2월 27일, 2월 28일 이틀 동안 큰 폭으로 빠졌었고요. 1월 달에는 1월 31일 날 음선 나오더니 1월 초에 크게 빠졌었고요. 그러니까 2월 초에. 그리고 또 12월 말에도 좀 빠졌었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차트가 좀 이렇게 탄탄하게 움직일 때는 좋아 보이고, 특히 뭐 오를 때 더 좋아 보이고, 또는 반대로 이렇게 이평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안 좋게 보이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뭐 이평선 상단에 있었고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퉁퉁퉁 떨어져 버리니까 좀 위태한 위치로 내려앉아 있고, 더 심한 건 이제 코스닥이죠.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을 매일 비교를 해드렸었지만, 코스닥은 이제 뭐 3월의 저점, 2월의 저점, 심지어 이제 1월의 저점까지 거의다가 아니고 1월의 저점을 깼네요. 1월의 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9일 저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올해는 굉장히 강했는데, 하나 남은 변수가 나스닥이 너무 차트가 안 좋아졌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때잖아요. 나스닥이 3월 초 계속 무너지고 200일선도 깨고 내려가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 나스닥 차트가 참 안 좋아졌네요. 이게 제일 변수네요.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대비 아무리 제일 좋아도 나스닥이 폭삭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 역시 얘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씩 늦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빠진 것처럼 미국 증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연속 빠져버렸어요. 심지어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도 한 1%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뭐 한 1%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월 저점을 깨면 또 퉁 하고 더 음봉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다 반영되다 보니까, 야, 오늘 밤에 또 뭐 롤러코스터 한번 타는 거야. 일단 버리고 지켜볼까?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이상, 한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스닥, 외국인, 환율 이런 부분이 제일 좀 크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결국 불확실성인데요. 지금 국내의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기 끼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에서는 어찌 보면은 나스닥의 불안함 또는 환율 또는 트럼프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훨씬 크게 반영이 되고, 그런 악재가 없을 때는 작년 12월 9일 퉁한 이후에는 헌재 판결이 지금 사실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많은 악재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튼저튼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 트럼프의 관세에 이은 관세는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경제학적 설명을 드렸지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 크게 빠졌던 이유가 아래 공포잖아요.
리세션. 그래서 결국은 경기 후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는 오르는데 수요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가장 큰 경기 침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좋은 게 인플레이션인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관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쉽게 쓸 수 없는 이런 게 다 엮여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4월 2일 날 또 중요한 발표들이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금요일 날 퉁 하고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결국은 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올해 제일 마음이 좋고 편했던 건 나스닥이 한 1% 뭐 1.5%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오른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 시장만 봐도 되겠다 했지만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확실히 느낄 수밖에 없죠. 미국 증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눈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안 볼 수가 없구나. 뭐 하루에 1조 6천억치를 팔아 제껴버리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우수수 추풍 낙엽이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공매도 재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울고 싶은데 땀 나는 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막 슬퍼. 근데 또 땀까지 맞으면 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공매도 재개에 대통령 탄핵 불확실성, 거기에 트럼프의 또 미국 증시가 실제로 또 박살나고, 심지어 오늘은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팔고 좋았던 건 사실 하나도 없었다라는 월요일이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사실 저는 뭐 워낙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좀 웬만한 거는 기억을 다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사실 최근 한 1년 정도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작년 8월 5일이었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 작년 8월 5일이 딱 13%가 빠졌던 날이에요. 13% 하루에 엄청나게 빠졌던 날이죠. 심지어는 이 13%의 하락이 시초가는 1.77밖에 안 빠졌었어요. 근데 그 장중에 꽤 큰 폭락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요 13% 하락의 날이 요 저점을 거의, 요게 8월이었고 요게 11월이었으니까 7, 8개월 전에 저점을 깨면서 그냥 우수수수수 하루 종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저점을 깨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닥 차트였고요. 거래소 차트는 요 8월 5일날 이제 10% 정도 장중까지 빠지다가 8%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8월 5일의 공포가 있었고 뭐 좀 흘러내리다가 작년 12월 9일부터는 한 4개월 정도는 마음 편하게 올라왔다면 비상사태가 다시 왔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진 못했지만 휴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오늘하고 금요일 이틀을 한 번에 설명드려서 뭐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빠지고선 결국은 제일 무서운 건 전저점 붕괴의 두려움인데, 코스닥은 거의 전저점 붕괴 뭐 지금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 거래소도 오늘까지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일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믿고 희망을 갖고 생각할 때 하는 게, 온갖 악재가 있을 때 뭐 얼마나 더 악재가 나오겠어. 그리고 또 악재가 하나씩 이렇게 거쳐질 때 호재로 바뀌는,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이번 주에 상호관세 관련해서 관세 뭐 자동차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나 때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때린 다음에는 뭐 이런 거고, 또 외국인들이 사실은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지만 매일 그런 규모로 매도한다면 뭐 답이 없겠지만, 만약에 순매수로 전환한다면, 또는 오늘 공매도 재개하면서 대차장고 높았던 종목들이 크게 빠졌다라는 거 다 기사 읽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대차장고 높았던 애들이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 오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피치엠 이런 2차전지들이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빠지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로 봤을 때 오늘은 모든 것들이 악재고 악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악재들이 조금씩 또 호재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희망 빼고는 그냥 딱 결과값, 어제 금요일과 오늘의 하락률, 차트상의 위치 이런 거로 봤을 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많이 마음도 무겁고요. 제가 원래는 단기 매매 관련 이런 멤버십 프로그램도 4월부터 런칭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미루려고요. 왜냐면은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힘든데 굳이 뭐 제가 또 뭐 유료 프로그램을 오늘 당장 런칭하겠습니다
하기도 뭐해서 일단 일주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때, 왜냐면 이게 지갑이 인격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 정확하게 그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계좌가 좀 좋을 땐 마음도 편안하고 주식도 재밌고 막 재밌고 막 즐거운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주식시장이 막 박살나고 계좌가 안 좋아질 땐 세상이 우울해지고 왜 나만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탑다운으로 늘 설명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난주 목, 금, 오늘까지 3일 동안 단리로만 6%, 복리로는 한 7% 정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기본적으로 뭐 한 5에서 10% 정도 손해가 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잘 막으신 분이 한 1, 2%, 많이 손해보신 분이 4, 5% 하루만 해도 손해가 났겠죠. 그래서 왜 나만 그런 거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지수 차트 보면서 에브리바디 언해피한 날이구나, 우울한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실 거고 계속 하실 거라면 또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제가 좋아하는 하던 대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일요일날 한라산을 올라갔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제주도 비행기를 탔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미국 진실 봤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많이 떨어지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라산을 갔지만, 그래도 뭐 제가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다고 뭐 바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뭐 장이 이렇게 또 빠졌지만 역시 오늘 장마감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고 해서 내일 뭐 장이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예전에 선물 옵션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뭐 수백억 이상 버셨던 분인데 하루에 뭐 한 100억 정도, 몇십억 정도 이렇게 손해 봤을 때, 원래 탁구를 좋아하시는데 직원들하고 탁구 치러 가는데 그날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대표님 오늘 뭐 했는데 탁구 치러 가야지. 그리고 똑같이 평소랑 똑같이 탁구를 치고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가고 다음날 또 똑같이 매매에 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따라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따라하려고. 저도 오늘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저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뭐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대수의 법칙으로 여러 번 매매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더 좋은 수익이 나겠지라는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약간 고백하는데, 어제 한라산 완등을 하고 원래 이제 5월 달에 백두산이 일정이 잡혀 있고요. 지금 설악산을 1월 달에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지리산도 너무 험한 산이라서 제일 나중으로 밀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현재 저의 명산 탐방 계획 중에 설악산과 지리산 하고 백두산으로 가기로 되어 있고, 4월 달에 설악산, 지리산 일정을 다 잡아놨었거든요. 산악대장님하고 상의 끝에 4월 달 설악산, 지리산을 연기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한라산이 이렇게 험한 산은 아니었는데요. 정말 그 바람을 맞으면서 진짜 큰 사고도 날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설악산, 지리산 등반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또 혼자의 몸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 또는 고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남아있는 두 산, 설악산, 지리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꼽히는 험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산은 패스를 해야겠다 라고 전략을 수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대학 때 경영학 원론 1학년 1학기 첫 수업에 배웠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30년 전에 배운 거를. 어떤 업무를 할 때, 일을 할 때 플랜 듯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다시 피드백, 점검을 하고 요 과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딱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그래, 그럼 나도 내 일을 할 때도 인생을 살 때도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딱 경영학적 사고방식, 저는 경제학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좀 삶에 실천을 하는 편인데요. 그 플랜드 C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경영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또 수정을 하고, 근데 변명 같지만 설악산과 지리산은 안 올라가는 걸로 오늘 산악대장님하고 수정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볼 때, 지금은 어떤 장이야? 근데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또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 계좌 목표 수익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유, 때려쳐!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수정하고, 나 올해 장이 너무 좋아서 올해 한 50% 수익 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틀 동안 많이 까먹었네? 때려쳐가 아니고, 이틀 동안 많이 까먹었네? 그럼 50%가 아니고, 뭐 20%, 30%로 목표를 낮춰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한라산에서 이 사람이 막 날아갈 수도 있는 강풍이 실제로 한라산은 바람 때문에 입산 통제가 된다고 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바람 때문에 입산 통제가 됐었고, 제가 올라간 일요일은 입산 통제가 풀렸었지만 저희가 하산하고 나서 바로 다시 입산 통제가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한라산 정상에서 맞았던 바람이 입산 통제를 시켜야 될 만한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공포를 느꼈고, 그래서 설악산 지리산을 안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오늘 주식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계획을 좀 수정해야죠. 어떤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계좌에 내 실력보다 너무 돈이 많나? 돈 좀 빼놔야겠다. 내가 내 실력보다 내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계획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실행. 근데 그 실행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 실행조차도 피드백을 하고 변경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수에 대한 설명을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그리고 상승률 탑 30을 하잖아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볼 것도 없어요. 다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졌고, 거래소 지수에서 진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 오른 게 한 10개도 안 될 텐데요. 딱 10개 좀 넘나 보다. 15개 되나 본데. 오른 거에서는 현대건설, 현대미포, 현대로템, 이렇게 현대 관련주들이 한 3개, 현대백화점까지 현대 관련주들 또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이렇게 방산주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떨어진 종목에서 일단 한미반도체도 대차된 거가 많다고 좀 말이 많이 나왔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코스모화학, TC스틸, 코스모 신소재 다 연중체저쯤에 다 2차전지 다 연중체저쯤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연중체저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 떨어졌는데 2차전지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알 수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바로 뭐가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코스닥 150 레버리지, 선물 인버스 이런 게 다 뭐죠? 지수 관련. 지수가 3%씩 움직이니까 야, 종목을 못하려 해. 지수 관련 ETF 사면 되지라는 매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나마 오늘 거래 터지고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 신규 상장 온코닉 테라피틱스 제약바이오주 정도가 눈에 띌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도 볼 것도 없어요. 상승률 상위 종목의 탑 30의 상승률이 7%. 3시 반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0 종목 중에 상승률 32가 7%라는 얘기는 단기 매매도 오늘 대다수 그냥 음선으로 박살난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고요. 상한가 종목들이나 탑 30에 들어온 종목 중에 지수 관련 대형주는 거의 없고 개별 종목들 시총 1,000억 미만짜리 또는 대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아니면 개별 종목 중에서 자기 재료 있는 애들 이 정도로 국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저쨌든 시장은 계속 매일매일 열린다. 그래서 그 열리는 과정에 이렇게 좀 작년 8월 5일처럼 지수가 하루에 10%씩 빠질 때도 있고 또는 이번 지난주 목금 오늘처럼 3일 동안 지수가 한 6, 7%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막 타격을 빵빵 쪽맞듯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30년을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3개월 또는 3년 이제 5년 되신 분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나름대로 이겨내는 방법들 취미 활동이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 또는 가장 좋은 건 내 자신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선 실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론과 실전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주식 진짜 해도 돼? 이론 공부하시면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위험이 크니까 나한테 큰 수익을 줄 거야. 당연히 해도 되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쪽 공부를 하신다면 너무 주식시장에 믿음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데 난 어떡하라고, 실전 경험이 있으면 야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도 또 오르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0억 부자 노래는 당연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떨어진 날 100억 부자 된다고 하면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좀 더 기분 좋은 모습으로 시장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저도 기분 좋은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